안녕하세요. 영상을 바로 달아서 찍는 바람에 칠판을 좀 못 지워놨습니다. 한번 선생님하고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깨독이 조금 책 모양 자체가 약간 초등학생들 보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도. 근데 읽어보니까 전혀 그러니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신동국어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독서 교재로 정한 이유가 일단 글이 이 자체가 이제 고3이든 고1이든 모평에 나오는 지문인데 그걸 조금 쉽게 풀어놓은 것도 있고 저는 이 문제 유형, 그러니까 쌤은 문제 유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 유형들이 참 이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독서 유형을 좀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학생이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든 고2, 3학생은 이걸 보고 있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들더라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선생님은 혼자 있거든요, 지금 학원에. 그러니까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좀 쉬는 날인데, 학원 휴무일인데, 일부러 나와서 이거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수업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읽고 문제는 풀어놨죠, 그죠? 매기고. 자, 지금 이 질문은 여러분들 이제 수능 독서에서 사실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제 철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글 자체가 뭐 그렇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뭐 인문이든 아까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뭐 사람에 대한 고민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에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든 소크라테스가 나오든 서양도 어렵고 장자가 나오든 공자가 나오든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좀 최대한 셀프 예시, 셀프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장자에는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 장자, 뭐 맹자, 공자 이거는 이때 우리 뭐 공자는 선생님은 알잖아요, 그죠? 요 자자, 뭐 맹자, 이게 이 자는 선생님 자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뭐 공 선생님, 맹 선생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름이 이민진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자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는 이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급이 굉장히 높은 선생님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자라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장자라는 이제 우리 선생님 장자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철학자 이름인데 문제는 이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책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꺽쇠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돼요. 자, 나를 읽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1화 2편이 있다 이래요. 이렇게 시작하면 더 힘들어. 자, 보니까 1화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나를 읽는다. 나를 어떻게 읽지? 나를 읽는다. 나를 잊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죠? 1화 2편이 있대. 하나는 자 장자가 타인의 다른 사람의 정원에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한 새 요겁니다. 뒤를 홀린 듯 쫓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지? 자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서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래요. 선생님은 이럴 때 약간 말투를 좀 보는데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첫 번째 일하죠. 이게 나쁜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왜? 기한 새를 쫓듯이 막 공부에 홀려가지고 막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모르고 막 독서실이 문 닫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쁜 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게임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대상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는데 좋다는 얘기인지 이게 나쁘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자 보니까 고도의 몰입까지 몰랐는데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이다 할 때 여기에서 약간은 태도가 보여요. 좀 좋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 그죠? 자 이때 보니까 좋지 않은 거라는 어떤 태도가 보인다 이런 겁니다.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입니다. 보조사
과도하게 집착해서 와, 이거 안 좋은 거 맞아. 왜? 과도라는 말은 진짜 안 좋거든. 뭐든 과도한 건 안 좋거든. 그래서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자, 이런 마음.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봐. 말투로 보라고 지금. 말투로 한번 봐봐. 태도를. 자, 감각적 체험을 이런 거 바꾸라 했습니다. 단어를. 감각적 체험이 뭐죠?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어떻게 한다? 과장, 안 좋죠. 왜곡 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는 거야. 멀리 해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나쁜 건 안 들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조금 전에 사실은 우리 강아지를 이제 선생님 집에 큰 개가 있거든. 유기견인데 이제 진돗개인데 한 10년을 키웠는데 얘가 딱 그래. 자기한테 좋은 거만 하려고 하고 주사 좀 놓으려고 하면 막 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선생님 생각은 그래.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 이거. 지금 첫 번째 일화는 별로 좀 안 좋게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일화 두 편을 가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문단은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뭡니까? 1화. 그러니까 이야기 두 편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장자가 보니까 누굽니까? 사람이 장자입니다.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새를 맹목적으로 쫓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은 정확하진 않지만 나쁜 것 같다. 요 일하는 이런 거.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화. 제자에게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 응? 불 꺼진 재?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말을 들은 남곽작이라는 사람이 자,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네. 까먹고 있었어. 지금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에요. 그럼 이때도 나를 잊은 거고 이때도 나를 잊은 거네. 그치? 두 번째 자기를 잊은 거네. 자, 대답한 이야기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르치며 그러면 뭔데? 내가 마음을 잊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이것도 생각 아닐까? 사람이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지면 문제가 있잖아. 이게 뭐가 뭔지 뭐 똥인지 된창인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어렵습니다. 확실히 철학적은 어려워요. 자, 달리 말해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마음이 텅 비었대. 흔히 명경지수. 자, 이게 이제 잔잔한 호숫가인데, 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인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렇죠. 치솟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멈췄으니까 상태를 뜻한다. 자,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조건입니다. 자, 이 조건이 있어야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 눈치를 챘어요. 자, 우리 볼게요.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지 만물을 세상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좀 좋은 거지 않을까요? 아까 보니까 과장 왜곡을 했잖아.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니까 두 개가 반대가 되고 확실히 얘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있는 거를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다르게 변형한다면 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일화가 좀 더 낫겠다. 좋은 거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광미지라는 사람이 지금 뭔데? 제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제자에게 했던 말인데 다시 말하니까 이건 좋은 얘기네. 불 꺼진 재라는 건 그지? 선생님 약간은 너무 이렇게 부시시 이렇게 정적입니다. 하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다 잊었다. 나는 분별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으로 나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태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읽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문단이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두 개를 소개한다는 거는 눈치를 채야 돼. 뭔가 이게 있지 않을까? 두 개가 대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자, 이제 3문단을 가는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문단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고 자,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으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니까 자, 이제 3문단, 4문단 나오면 끝이 나. 자,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건 정리하는 문단이 되겠죠. 첫째 이야기에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 이건 좋은 자죠. 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 나쁜 애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요. 자, 정리했습니다. 정리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는 참된 자아를 잊은 거래. 두 번째 이야기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거래. 이걸 그냥 이대로 보면 안 돼. 자, 봐. 참된 자아는 좋은 자아잖아. 이거를 잊었다는 것은 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세모가 되는 거야. 멀쩡한 나를 잊으면 안 되지. 참된 자아를. 그지? 좋은 양심을 잊어서 돼? 안 되지. 자, 근데 편협한 자아를 잊는다는 것은 자, 안 좋은 것을 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아. 이 일화는 정말 참된 것, 좋은 것을 잃어서 오히려 세모가 된 상태. 자, 두 번째, 이름 까먹었어. 자, 남곽짝이라는 사람이 제자한테 한 말은, 자, 나쁜 거야. 편협한, 어쨌든 간 자아를 빼가지고 좋은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맞고 이런 문장들을 좀 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수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잊는다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이 병이 이렇게 해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정확하게 끊어 읽는 거 연습하세요. 자, 장자는 참된 자아를 잊은 채 안 좋은 거죠. 이겁니다. 이거 1번. 대상에 몹시 빠져드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이게 쌤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나하고 세계 나의 주변 그런 것들이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이 세계에 꼼짝없이 종속되어서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생각한다. 맞네. 부정적이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 자, 이것은 얘를 잊은 거니까 실제로 어떤 겁니까? 좋은 상태죠. 자, 2번 상태입니다. 동그라미 상태. 자,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결국 합일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3문단은 1, 2문단에 나왔던 1화를 정리합니다. 1화를 정리해 주는데 만약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3문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위치 정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부적인 모든 단어들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이해하면서 읽으면서 나중에 선택지에서 묻는다면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보니까 장자는 이 경지가 뭘까? 자, 관형사 이가 붙어 있으면 뭔지를 확인하라 했어. 아니면 대명사 이것일 때는 그지? 자, 이 경지는 바로 위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자,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와,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만물은 상호가 의존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그는 자아와 타자는 아까 전에 자아와 세계 아닐까? 연결하자. 그지? 타자는 서로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전제라는 단어 조심하라 했어요. 그죠? 전제는 깔고 가는 밑바탕인데 여기서 무슨 단어가 중요할까? 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온전이죠. 왜? 자, 우리가 편협한 자아를 잊게 되면 앞으로 살짝 돌아갈까? 아이고야. 기억까지 가면 안 돼요. 이제 경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에서 보니까 서로 존재를 온전히 전제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와 같은 말이잖아. 내가 얘를 그냥 온전히 그래, 너는 볼펜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편협하게 내가 뭔가를 예를 들면은 막 걔를 막 왜곡하고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뭔가 사물을, 그러니까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뒤가 쉬워요. 봐봐. 그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대. 그냥 글을 계속 읽자. 자, 예컨대. 얘는 묻습니다.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며. 꽃이 대응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타자죠. 타자고 뭡니까? 세계가 되겠죠. 그러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돼. 이까지는 돼. 내가 편견 없는 눈으로 꽃을 응시하는 것까지는 되거든. 근데 그 꽃 때문에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춘추의 꽃을 배운 친구들은 알 것 같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됐거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인식론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럼 몰라도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바로 꽃입니다. 위에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수행이 필요하대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얘를 온전히 보면 나도 얘로 인해서 나가 온전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얘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둬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잊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계속 갈게요. 자,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 개체로서의 어렵습니다. 자아를 자아를 넘어서서 세계, 바로 뭡니까? 꽃이고 아까 전에 봤던 타자입니다.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다른 존재와 모두 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장자가 나비가 되어서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화가 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사실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접이 호랑나비인데요. 접이 나비니까 호랑나비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배경 지식적인 게 있어야만 이 글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왜? 배경 지식 없이도 좀 읽혔으면 좋겠는데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나비가 되어서 막 날아다녔거든요. 그리고 꿈을 딱 깼어. 깨니까 내가 나비가 아니라 장자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나비인데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이, 아니면 내가 장자인데 나비의 꿈을 방금 꾼 게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꿈과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선생님 따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배경 지식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글이 더 잘 읽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똑똑해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국어라는 것은 완벽하게 배경 지식만으로 푸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해 못했다고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비라는 거 뭡니까? 타자, 다시 세 개입니다. 있는 그대로 또 나눠요. 있는 그대로. 이 단어는 알잖아요. 여기 있었잖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잃고 뭐 나비가 되었다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자는 만물, 바로 이겁니다. 나비, 만물, 타자, 꽃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조화롭게 합이라는 무라일체는 알아야 되죠. 그죠? 사물과 나아자입니다. 내가 일체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조선조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 경지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게 뭡니까? 방법 없어. 자, 가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무라일체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알고 있어야 돼. 장자의 호접지몽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냥 정리하자면 이거야. 내가 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마음을 비워놓고. 그럼 얘로 인해서 나도 있는 그대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하고 이 휴대폰 할까? 이 휴대폰이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일체 경지로 간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철학 지문은 어쨌든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은 맞고, 이 깨독이라는 책 자체가 아무래도 고3, 고1 이런 모의고사들을 압축해 놓은 글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런 거를 이제 전제 조건 좀 깔고 우리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까지 이해했다. 그래서 장자의 일화 첫 번째 일화 별로, 두 번째 일화는 좀 괜찮은 거고 일화를 정리해주고 결국은 내가 객관적인 어떤 사물 나가 아니면 사실은 다 타자잖아요. 그 타자와 합일이 되는 경지가 가장 좋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잊고 나를 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얘를 긍정하는 거죠. 두 번째, 일할. 이렇게 지문 무성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다음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유형은 수능에 3점짜리 문제입니다. 수능 독서에서는 2점, 3점 두 개 배점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풀이 영상은 한 10분 정도에서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여기서 포기할까 봐 제일 걱정인데 선생님 이런 생각하거든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보자. 그랬을 때는 뭔가가 있겠지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거든.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문제풀이 영상까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